자, 이쪽은 조선 문화사입니다. 조선 후기에 우리 문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최근 교과서에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인데 사절단, 주변 나라에 우리의 신하들을 보냈어요. 사신들을. 우리 주변일 해봤자 항상 우리는 중국, 일본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중국, 청나라죠? 보낸 애들이 연행사라 불러요. 그리고 일본, 왜죠? 여기에 보낸 사람들을 통신사라 부릅니다. 선생님 때는 조선통신사 이렇게 불렀는데 요새는 그냥 통신사. 넌 통신사 SK야? LG야? KT야? 선생님 SK인데 그 통신사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문화를 교류했었던 사신들을 통신사라고 합니다. 자, 통신사부터 볼게요. 일본, 우리 앞서 일본하고 관계는 임진왜란이었어. 이 개새끼들. 국교가 단절됐는데 다시 파견해요. 일본이 요청해. 일본에 기억나요? 임진왜란 끝나는 것이 누구의 죽음 때문이었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래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던 신하가 있었어. 도쿠가와 이에야스. 상관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나라를 바꿉니다. 그것이 에도 막부라는 거예요. 선생님, 막부라는 거 얼핏 얘기해 줬어요. 원래 일본은 천황의 나라인데 천황은 죽이진 않았지만 천황은 목숨만 부지하고 있고 실질적인 권한은 칼을 찬 장군들이 권력을 잡았어. 이 장군을 일본어로 쇼군이라 부릅니다. 이런 쇼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슨 막부 이렇게 부르거든. 이양 때 배웠어요. 근데 일본의 마지막 막부가 에도 막부야. 그래서 쇼군, 장군이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에 요청을 했어. 왜? 우리 통신사가 가가지고 인사해주면은 이 쇼군이, 자기 바뀐 쇼군이, 야, 선진국 조선이 인정해준 쇼군이야. 나한테 꿇어, 씨발. 통신사가 나한테, 포인트도 준다 그러잖아. SK 포인트 해가지고.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든. 왜? 바뀐 쇼군이 조선 인정해주니까. 이건 똑같아. 우리나라도 누가 인정해줘? 청나라가. 청나라가 인정해주면 힘이 들어가잖아. 짱깨께서 인정해준 거야. 여기는 조선이 인정해준 쇼군이야. 그래서 권위 인정을 위해서. 근데 그 전례도 있었는데 이때 왕성하게 벌어져요. 그리고 목적은 외교 목적도 있고 경제, 문화, 교류의 역할도 있습니다. 가가지고 일본의 어떤 새로운 물문 받아들이고 일본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우리 문화도 전달해주고 그리고 일본 탐색하는 역할도 해. 이 새끼들이 또 전쟁 준비하는지 체크하는 거죠.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여 년간 한 12번 갔었대. 갈 때 이 정도 갔었대. 졸라 많이 갔지. 그래서 코스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대마도로 거쳐서 이렇게 두 개 그렸다. 코스가 이렇게 된대야. 대마도로 거쳐가지고 뭐 시모노세키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가는데 이게 뭐 거의 1년 가까이 걸리지. 근데 가는 동안에 이 길목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대. 국빈 예우를 받았대. 한마디로 국가 손님. 그래서 일본 어떤 도시의 1년 예산치 있죠. 그 몇 배를 썼대요. 더 과장하면 일본이 1년 동안 써야 될 예산의 몇 배를 얘네 접대하는 데 썼다는 거지. 그럴 정도로 왕성하게 국빈 대접 받은 게 통신사고 그 역할이 이런 역할이었었다라는 거, 목적이었었던 거 기억해 주세요. 연행사, 청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청과의 관계가 좋아져 나중에는 청나라한테 우리가 삼전도에 굴욕 당했잖아. 근데 그 뒤로는 청나라가 거의 중국 차지하고서는 대세를 거을 수 없잖아. 그래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가서 외교 업무도 하고 지식인들하고 교제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청나라에 이미 서양의 문화가 들어와 있거든. 이 받아들인 역할을 했던 것이 청나라였던 거지.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또 수용하는 거죠. 천주교도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무역도 하고. 그래서 연행사. 연행사를 갔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지원이 가서 봤더니 이 사람 자청해. 꼭 가고 싶다. 해서 가서 봤더니 이 사람은 외교 활동하는 것보다는 거기 구경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일일이 다 찾아다녀. 그래서 청나라 황제 만나는 게 목적이잖아. 근데 청나라 수도가 이제 북경이었었거든. 베이징. 갔는데 청나라 황제가 없어. 덥다고 피서 갔대. 어디로 갔나 봤더니 열하로 갔대. 열하라는 도시가 있거든. 황제의 별장 있는 곳이야. 그래서 박지원이 거기까지 쫓아가. 가가지고 기행문을 썼는데 그게 그 유명한 열하일기야.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일기고 박지원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연행사로 간 박지원 꼭 기억해주고 황제로 만나러 갔다가 쓴 일기 열하일기. 졸라 재밌습니다. 그걸 박지원도 졸라 재밌게 생겼어. 이따 보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청나라에서 가서 봤더니 천주교라는 게 있대. 특이해. 손모양도 재밌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해가지고 특이하잖아. 이야 신기하다. 배우자. 서학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자, 서하, 수도 연경이 이제 베이징, 북경인데, 거기를 갔던 사신들을 통해서 천주교를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 서학뿐만 아니라 서양 문화들도 받아들여요. 그래서 들어봤나요? 마테오 리치, 이탈리아 신부님이거든. 이탈리아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천주실이라는 글을 적었어. 한마디로 이 천주교 이론을 한문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책이야. 이게 우리나라 들어와. 그래서 한문 읽을 줄 알잖아. 천주교를 접하는 거지. 그리고 곤요 만국전도. 이 사람이 세계지도 그렸네. 근데 세계지도 그렸는데 우리 앞서 고려 전기 때 혼일 강력 대국도 지도 기억나요? 네. 중국 졸라 크게 그렸죠. 우리나라도 졸라 크게 그렸죠. 그런 게 중화사상, 소중화사상이라고 그랬잖아. 중국이 세계 중심이고 으뜸이라는 상징. 크기로 비교를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봤더니 중국이 실제 사이즈고 우리나라 실제 사이즈야. 봤더니 전 세계 중 일부밖에 안 돼. 꼭 중국이 중심이 아닐 수도 있어. 지구 돌림에 따라서. 그래서 중국 중심의 사고관, 중화사상이라고 그랬죠? 중국이 세상의 가운데라는 사고. 이 중화사상을 깨부신 지도가 곤요 만국전도야. 그리고 이렇게 지구 모양의 지구본 있잖아. 지구의. 그것도 들어와. 그걸 본 조선 사람들 깜짝 놀랐어. 봤더니 중국 크긴 하지만 그렇게 큰 것도 아니야. 뭐 인도도 있고 별의별 나라들 다 있잖아. 우리나라도 그렇게 않고. 그리고 지구본 돌림에 따라서 중국이 꼭 세계 중심이 아니야.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중심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야, 중국이 중심이 아니네. 우물안 개구리였네. 이 중화사상을 깨부신 지도가 곤요 만국전도. 아주 중요한 지도예요. 자, 그리고 소현세자 기억나나요? 병자호란때 끌려갔었다가 갔다 와가지고 아빠한테 청나라 자랑하다가 그냥 죽은 애. 걔가 청나라 가서 만난 애가 아담 샤리라는 애야. 얘는 독일인이거든. 독일 신부님이야. 얘로부터 서양식 문화랑 천주교를 받아들여. 심지어 어떤 역사학자는 소현세자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천주교를 퍼뜨리려고 했었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이 아담 샤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소현세자 요새 가장 또 각광받는 세자 중에 하나예요. 드라마로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벨테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인인데 이 사람이 표류했어. 바다에서 건져서 봤더니 네덜란드인이요. 헬로 헬로 I'm 네덜란드인 벨테브레 하는데 이 새끼 여기서 보니까 대포를 만들 줄 아네. 그래서 서양 대포 만드는 기술을 우리나라 알려줘. 그래서 관료로 써. 우리나라 관료로. 그리고 얘는 이름도 한국식으로 지었어. 박연. 그 조선인 여자 데려다가 살았어. 그래서 완전히 귀화한 서양인 벨테브레. 근데 몇 년 뒤에 하멜이란 네덜란드가 또 표류했네. 제주도에. 그래서 와서 봤는데 뭐 굿모닝 하는데 제주도 사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서양 언어 할 수 있는 애가 있잖아. 그래서 벨테브레 데려왔었지. 데려와가지고 벨테브레랑 하멜이랑 만나게 해준 거야. 벨테브레 봤더니 hello where are you from? 네덜란드 네덜란드 오케이. 그 형식 만난 거지. 그래서 벨테브레가 너 좆됐어 하는 거지. 근데 얘는 만족스럽게 살았는데 얘도 집도 해주고 장가도 보내주고 했었거든. 너 15년 있다가 탈출해가지고 도망갔어. 그리고 자기네 고향 가가지고 하멜 표류기라는 여행기를 남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재밌어. 그래서 서양을 이런 식으로 접했다라는 거 중요하진 않아요. 오케이? 근데 얘네들을 통해서 서양 문화를 접하기 시작했다는 거. 자, 과학기술이 발달합니다. 조선 후기에. 뭐 이런 게 있었고, 홍대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전설 주장했어. 태양이 돈다, 지구가 돈다. 예전에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했었거든. 이게 천동설이잖아. 근데 잘못된 생각이었지. 알고 봤더니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거였지. 이런 지전설을 주장한 사람이 홍대용이야. 서양에 누가 있었어? 그래도 지구가 돕니다. 재판장에서 나오면서 했던 애. 갈릴레오. 근데 우리나라는 홍대용. 갈릴레오 그런 주장이 이제 전달된 거겠지. 그리고 허준 동의보감 알아요? 우리 한약의 으뜸. 요게 광해군 때 임진왜란 끝나 만들어졌었고, 이재마의 사상의학.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서양인 이런 거 못 들어봤어? 체질에 따라서 넌 얼굴이 둥글고 체형이니까 넌 태양이냐. 그래서 이런 거 먹어야 돼. 이런 건 멀리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은 거야. 사람을 요새 뭐라 그래? 그 성격 검사.
MBTI. 지금 MBTI가 있다면 이때는 사상의학이야.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이렇게 네 가지로 유형을 분류해놓은 거야. 체질로서. 요거 한의학방 우리 저기 한약집 가면은 한의원 가면은 이런 거 많이 이용해요.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농서 이런 게 있고 중요하지 않아요. 자, 실학을 볼게요. 이름이 말해주죠. 실질적인 학문. 지금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세대정식 겪으면서 농민들 못 잘랐어. 고추 자르고 막 반란 일으키고 못 살겠다 살려달라 난리잖아. 근데 양반들 서울의 양반들 뭐 하고 있냐면 공자왈 맹자왈 이러고 앉아있어. 고추 잘랐다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쟤네들 공자왈 맹자왈 도덕으로서 치유합시다. 도덕으로서 인으로서 붙여주세요. 뭐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 너무 탁상 공론적이고 현실 개혁 위에 이런 마인드가 없어. 그래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현실 사회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용적이고 실증적이고 공부하자. 그래서 농업을 개혁해야 된다. 아니다. 대세는 상공업이기 때문에 상공업을 개혁해야 된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쪽은 우리가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농업, 토지 소유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농민들이 먹고 살 것이다. 아직은 다 농민들이니까. 그래서 유영호는 이런 걸 주장했어. 이 사람들은 토지 개혁을 주장했는데 유영호는 예호가 반개야. 반개 유영원인데 균전론 주장합니다. 신분이 네 신분이 있었죠? 네 신분에 맞춰서 차등적으로 땅을 주자. 오케이? 토지제도 개혁이라는 건 뭐냐면 토지 나눠주는 걸 토지제도 개혁이라 불러. 원천적으로 토지를 다시 나눠주자. 그래서 유영호는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주자. 똑같이 주자는 게 아니야. 차등 지급하자. 이거를 균전론이라고 부릅니다. 성호, 호예요. 성호 이익. 이익의 호가 성호야. 이 책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해놨어. 한전론 하자. 농민들이 지금 못 사는 이유는 자기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못 살기 때문에 먹고 살기 당장 급하니까 다 팔아버리기 때문에 못 사는 것이다. 다 팔고 나서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요 땅만큼 못 팔게. 아무리 급해도 요 땅은 팔아도 요건 팔지 못하게 제한을 두자. 땅에 제한을 두자. 뭘 제한을 두자? 팔 수 있는 제한을 두자. 그래서 영업전. 이게 영업전이야. 요거만 제외하고 팔 수 있도록 하자. 영업전 이외의 토지만 매매하도록 하자. 그럼 아무리 급해도 이거 못 파니까 이거 가지고 먹고 살지는 않겠느냐. 그리고 이건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저 좀 먹는 새끼. 좀 벌레란 뜻이죠. 조선을 갉아먹는 6개의 좀을 정리해놨어. 이 6개가 조선을 갉아먹는 좀이래. 그래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특이한 점은 양반 제도를 비판하고 있어. 본인도 양반이면서. 정약용이 제일 유명하죠. 정약용은 이 사람의 생각을 정리한 책 중에 목민신서 있죠? 그 여전론. 이게 뭐냐면 마을이 있어. 마을에 땅이 있어. 그럼 사람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다 같이 농사 짓는 거야. 그리고 일한 노동한 날짜만큼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같이 일하고 노동한 날짜에 비례해서 나눠 갖는 거. 한마디로 공동노동이야. 공동경작. 이건 느껴지지 않아요? 공동농장 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 있어? 중국, 소련, 북한.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 그래서 정약용은 어떤 사람들은 우스개로 빨갱이라 불러요. 왜? 공동농장. 소련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이거를 구상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마을 단위로 공동농장을 운영하자. 공동경작하자. 그래서 일한 날짜만큼 생산물 가져가자. 이게 사회주의 생각이거든.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단어도 철학도 없었을 때 정약용은 이미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 획기적인 거죠. 이거 상당히 이상적이잖아. 되게 좋아. 근데 현실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사람들이 열심히 일 안 한다는 거지. 소련이 이거 하다 실패했잖아. 중국도 실패하고 북한도 실패하고. 근데 이미 정약용은 몇백 년에 앞서서 이미 생각했다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정약용은 요거랑 별개로 화성, 거중기, 주교 얘기했죠? 자, 요쪽이 대세야.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가서 봤더니 청나라 이게 졸라 발달해 있거든. 상공업. 상인이라 해서 찌질한 게 아니야. 상인, 공업 이런 거 발달시켜야지 대세라는 거지 지금. 그래서 상공업 기술의 발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문화를 받아들이자. 아까 효종 기억나요? 복림대군 둘째 아들이었던 효종은 형이 청나라 칭찬하다가 두들겨 맞아 죽었잖아. 그걸 보고서 자기 청나라 어떻게 하자 그랬어? 북벌 주장했죠.
근데 비현실적이라 그랬죠. 청나라가 아시아의 강자였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가서 봤더니 졸라 잘 살거든. 그럴 바에는 북벌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 청나라를 배우자. 북쪽의 청나라를 배우자. 북학을 주장하는데 북학파라고도 불러요.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 공통점은 청나라 배우자 이거예요. 그래서 유수원은 뭐 직업적인 평등을 주장했고, 양반, 농민, 공업하는 사람들, 상인들, 이런 사람들 옛날에 찌질하 대우에 썼잖아. 근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대우하자. 이게 대세다. 지금은 돈 버는 거 대세다. 홍대용, 지전설 과학자, 아까 얘기했죠? 지구가 돈다. 혼천이 천체관구기구, 천체를 관측하는 기구 개발했었고, 시험은 얘네들이 나오죠. 박지원 어디서 들어본 거 있잖아요? 연행사 일행으로 황제 쫓아서 어디 갔다 그랬어? 열화 갔었죠. 열화 일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중국 애들 가는데 뭔가 끌고 가더래. 수레. 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레를 끌고 가더래. 근데 이 뒤에 자꾸 뭔가 뚝뚝 떨어져. 그 청나라 사람들이 뚝뚝 떨어지는 걸 자꾸 가서 막 챙겨가는 거야. 뭘 챙겨갔을까? 박지원은 이 장면에서 되게 특이한 점이 소똥 있죠? 소똥. 소가 끌고 왔는데 소가 똥 싸잖아. 똥들을 다 가져가라는 거야. 똥을 연료로 쓰는 거야. 가서. 연료로 쓰고 이 수레. 바퀴가 있는 수레. 바퀴가 있으니까 끌기 쉽잖아. 우리나라 수레가 있었는데 산이 많아서 많이 유통이 안 됐었거든. 수레 같은 게 유통이 되면은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 먼저 깐 것처럼 교통망이 깔려야지 유통이 되고 상공업이 발전한단 말이야. 이거의 눈뜨산의 박지원이야. 그래서 수레 만들자. 선박. 한마디로 유통망을 깔자. 그리고 화폐 빨리 유통하자. 이런 거 주장했던 사람이 박지원이야. 그리고 양반 사회를 되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본인이 양반임에도. 그래서 양반을 비판하는 이 사람 글 졸라 잘 쓰거든. 그래서 양반전, 호질, 허생전이라고 하는 양반을 비판하는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박지원이야. 그 당시 때 박지원이 썼었던 이런 소설책 다 읽어봐. 심지어는 정조가 박지원 불러가지고 호통쳐. 야, 너 왜 양반인데 그 시를 이런 식으로 개팍하겠어? 지금 우리 SNS 언어 막 한글 막 파괴시키잖아. 그런 것처럼 박지원도 그 당시 유행하는 언어를 지들이 막 만들어. 박지원이 만드니까 언어를 문란하게 했다 해가지고 정조대왕이 박지원 불러가지고 졸라 혼나켜. 너 글자를 문란하게 써. 그래서 정조가 상당히 개방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 대목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이야. 이게 글을 현란하게 재밌게 쓰는 박지원 혼났어, 정조한테. 자, 박제가 쓴 사람, 이 사람이 쓴 책이 북학의입니다. 북학의. 이 책의 이름을 따서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아까 나온 것처럼 북학파라고 불러요. 북학의에서 땄기 때문에 북학파라고 부릅니다. 똑같아. 박지원과 똑같이 수레 선박 사용 강조해요. 근데 이 사람은 요거 강조해 이쪽에 소비를 강조합니다. 보통 우리 성리학자들은 근검 절약을 강조할 것 같잖아. 근데 이 사람은 소비, 돈을 써야 된대. 그래서 무슨 비유를 들었냐면 우물 비유를 듭니다. 우물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이렇게 샘솟잖아, 아래에서. 그래서 이 사람 논리는 이거야. 우물이 있으면 물을 자꾸 퍼써야지 아래에서 물이 올라옵니다. 퍼쓴다는 건 소비. 소비를 해야지 돈이 빠져나가고 돈이 유통이 됩니다. 실제 그렇잖아. 월급쟁이들이 저축만 하면은 시중에 물건 안 사기 때문에 돈이 유통이 안 돼. 월급을 받으면 이거 가지고 갤럭시 폰도 사고, 그럼 삼성이 또 물건 찍어내고 노동자들 생기고 기업이 돈 벌고 또 월급도 주고, 월급 주면 사고 또 월급 주면 사고,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는 거잖아. 이게 지금도 자본주의 원리가 이거야. 소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시장에 돈이 돌고 기업도 돌고 노동자들도 살고. 이걸 이미 눈뜬 거야. 그래서 그 당시 분위기랑 다르게 이 사람은 소비를 강조했었던 어떤 앞선 마인드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봤었을 때, 야, 우리가 자본주의 요소도 있었고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구나. 일본 니들 아니었어도 우리 자본주의 발전할 수 있었어. 이 우물 비유 봐봐. 니들 오줌 쌌지? 쩔지 않아? 뭐 이런 거죠. 자, 여기 볼게요. 조선 후기는 국학이 발달합니다. 나라 국자야. 나라를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거 있죠. 우리 말, 우리 역사, 우리 지리,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해. 이걸 국학이라 불러요. 그런데 역사 전공했지만 국학을 전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전통과 현실에 관심을 가져. 그래서 한국사, 한국지리, 한국어에 관심을 갖습니다. 한국사 공부한 사람들, 이 사람은 요거 썼고, 유득공 들어본 거 같지 않아요? 발해고. 남북국이라는 표현을 최초로 썼죠? 발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 배웠습니다. 지리, 이정환 탱리지 유명해요.
마을에 가서 그 마을의 환경, 인물, 풍속, 인심, 물산, 이심 같은 걸 적내는 거야. 택리지 되게 유명합니다. 시중에 팔어 지금 서점에. 그래서 우리 보령에 가면은 거기 사람들이 인심 어떻더라, 어디 가면 어떻더라, 이게 표현돼 있어. 궁금하면 읽어보면 재밌어. 보령은 어떻게 소개해놨을까? 인심이 산업당해놨을까? 갔더니 뭐 대청김을 왕창 주네? 인심이 호하구나.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정상기는 이런 거에서 최초로 축적을 사용한 사람이고, 이게 중요하죠. 김종우. 영화도 있죠? 고산자. 고산자가 호일 것 같은데, 고산자 김종우가 쓴 대동여지도.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순구라입니다. 다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지도를 짜집게 한 책이야. 근데 중요한 점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잘 표시가 되어 있어. 그리고 심리마다 눈곱을 표시해가지고 되게 정확해. 그리고 졸라 커. 요 전자칠판에 한 10배는 될걸? 세로로 세워서 졸라 큽니다. 근데 이걸 들고 다녀. 왜냐면 분첩식 접을 수 있게 돼 있거든. 그래서 휴대가 가능한 나무로 만든 판이에요. 그래서 금종호의 대동여지도 엄청 크고 정확하고 분첩식이라는 거. 실제로 돌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영화 고산자를 봐야 되겠죠? 나도 안 봤어. 국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조선 후기 예술 볼게요. 한문학, 한자로 쓴 문학 작품. 정약용 애들량 들어보지 않았나요? 뭘 잘랐다? 고추 잘랐다. 왜? 삼정의 문란을 폭로하려고. 삼정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군정. 자, 박지원의 양반전, 호질, 허생전, 양반 비판했다 그랬죠? 그래서 글을 재밌게 써가지고 정조한테 깨졌다 그랬죠? 중인층은 시모임, 시동호회 같은 거 만들었고. 그림 볼게요. 진경산수화가 유행합니다. 진짜 경치를 그린 그림이야. 원래 우리나라는 중국을 동경해가지고 산수화를 그려도, 물과 산 같은 거 그려도 중국 거 그렸거든. 중국의 무슨 산 무슨 산. 근데 우리나라 진짜 경치를 보고 그린 그림이 유행하기 시작해. 대표적인 사람이 정선. 호가 겸재예요. 겸재. 겸재 정선이 진경산수화의 으뜸이야. 뭘 보고 그렸냐면 금강전도. 무슨 산 보고 그렇겠어? 금강산. 인왕제색도. 인왕산. 그래서 이 두 개는 꼭 외워둬야 돼요. 다 어디 있는 산이야? 이거 다. 우리의 자연을 직접 보고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상당히 유행했었다고 합니다. 겸재정선. 그리고 서양 화법도 들어와. 원근법, 명안법. 요게 대표적인 서양 화법이라고 하죠. 하지만 요게 중요합니다. 풍속화. 일반 서민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린 거야. 그래서 당시 일반 서민들, 일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상상하게 그린 거. 씨름도. 그런 거. 일반 생활도, 타작도, 뭐 모내기법.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거. 멀리 볼 거 없어. 왕이나 정치인들이 아니야. 일반 서민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린 거. 풍속화. 다음 시간에 나와요. 사진을 보여줄게요. 미나. 미나는 누가 그린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런 거. 용, 호랑이, 까치 같은 거 그린 거. 용, 호랑이, 까치. 이런 걸 미나라고 합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추사 김정희. 이 사람 글씨 잘 썼고, 김정희가 발견한 비석이 하나 있죠. 진흥왕 순수비 중에 북한산비가 김정희가 발견한 거예요. 청아백자. 우리 고려시대 때 순수청자, 삼관청자, 고려말 조선 초에 분청사기, 사람들이 좋아하는 백자. 그 다음에 청아백자로 넘어갑니다. 조선 후기는 청아백자. 백자에다가 청색으로 그림 그려놓은 거야. 그래서 상감청자, 아니죠. 순수청자, 상감청자, 분청사기, 백자, 청아백자. 이렇게 넘어가요.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한능검에서나 좀 나올 거고. 자, 그리고 이런 건축물들도 유명하고, 이건 너무 유명하죠? 이거는 정도전이 지었고, 임진왜란한테 불탔다가 흥성대왕국에 복구시킵니다. 자, 아래 그림 보고 설명해 줄게요. 연행도, 북경의 북경. 북경에 지금 사신이 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남겨놓은 거야. 박지원, 연안 박지원, 열하일기, 연행사, 정조한테 깨지네, 양반전, 호질 등으로 양반 비판하네. 얼굴이 원숭이상이에요. 통신사, 조선통신사. 자,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대마도를 거쳐서 시모노세키 쭉 해가지고 교토, 나고야, 에도까지. 에도가 지금 도쿄거든. 이렇게 가는 거. 실제로 이 길목 있죠? 이 길목이 해외여행 상품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 그래서 통신사. 국빈대접 받았다 그랬죠? 그거 다 그림은 또 남겨놨네. 조선 관리가 앉아있으면 원숭이들이 이렇게 시중 들어주는 국빈대접.
또 그림은 남겨놨네. 여기 후지산 있고, 전라 후졌죠. 후지산 있고, 우리 관리들이 쭉 가니까 구경 나온 사람들. 심지어는 여기에 이제 종도 따라갔거든, 조선인 종. 조선인 종한테도 글씨 하나 써달라고. 심지어 옷 이렇게 해가지고 등에 써달라고. 지금 BTS 인기 저리 가라야. 그게 갑오로 물려받을 정도야. 우리나라 인기 엄청났었어요. 곤요 만국전도. 아까 이탈리아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뭘 깨부셨다? 중화사상 깨부셨다. 딱 봐도 중국이나 우리나라 현실적이야. 세계 중심이 꼭 여기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정약용 알죠? 너무 할면을 아니까 생략. 이 사람의 토지에도 여전론 공동농장, 대동여지도 추사 김정희 나무로 만들고 졸라 크고 심리바다 축척 그리고 분첩식 영동 통구도 여기 음영 상황화법이 쓰였다라는 거. 금강전도 인왕제습도 금강산 인왕산 실제 우리 산수를 그린 거죠. 진경산수와 누구? 겸재정선 추사 김정희 글씨고 청아백자 조선 후기 때 유행한 도자기 건축물 이런 게 있습니다. 사료로 보는 농업개혁론이에요. 영업전 이익의 한 마리라고 그랬었죠. 토지 매매를 제한한 땅 요것만은 못 팔게 하자. 체조 생계를 위해서. 홍대용 지구가 둥글다는 설은 다시 요즘할 여기 없다. 중국이 못 돈다 이런 뜻인데 홍대용의 지전설. 정약용 이거 여전론 표현하는 거예요. 박재가의 북학의 여기 이름을 따서 북학파라 부른댔죠. 특히 이 사람 뭘 강조했다? 셈의 우물을 강조했다. 우물 뭐 하자? 소비하자. 자, 최종 정리할게요. 자, 사절단 일본으로 갔던 통신사 목적은 요와 같은 목적들이 있습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연행사 중국 황제한테 인사하러 갔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려면 누구다? 박지원은 꼭 기억해주라. 박지원. 자, 청나라 갔더니 서학이 있었죠. 서학을 청나라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곤요 만국전도 등 수많은 교류들이 있었죠. 이런 서양 학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들이 있었던 거. 요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하면 됩니다. 과학기술 발전합니다. 그래서 허준의 동의보감, 이재마의 사상의학 이런 것도 있었고 쭉 읽어보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색깔 있는 게 모든 단어에서는 색깔 있는 게 되게 중요해. 자, 임진왜란 이후에 현실 문제를 해결을 못해. 고추 자르고 있는데 공자왈, 맹자왈 현실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실학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농업을 개혁하고자 했던 사람들. 이익, 한전론, 영업점만 빼놓고 매매하게 하자. 정약용, 여전론, 공동농장 경작하게 하자. 지금으로 치면 빨갱이, 선각자. 자, 상공업 개혁하자. 대표적인 게 박지원이에요. 열알기. 아까 열알기 기억나죠? 열알기 썼고 이런 거 강조했고 양반들을 비판했었던 거. 박제가 쓴 책 북학의에서 북학파라 부른다고 그랬죠? 특이한 점은 소비를 강조했다라는 거. 우물 비유. 자, 국학 우리의 학문 강조했었던 거. 유득공의 남북국, 김종호의 대동여지도 특징 꼭 알아두세요. 한문학에서는 박지원이 양반 비판하는 거. 회화에서는 진경산수와 되게 중요하죠? 중국 게 아니라 우리의 산수를 보고 그린 그림. 금강산 본 거, 인왕산 본 거. 겸재정선이 대빵이다. 자, 서민들 그린 거 풍속화. 당시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그린 거. 미나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용, 호랑이, 까치 등을 그렸던 거. 요 정도는 기억하고 요 아래 것들은 한번 쭉 중요하지 않아요. 읽어만 보세요. 오케이?